안녕하십니. 엑스다시입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글로벌 정세와 국내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캐나다에서는 충격적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법부의 굵직한 판결들이 재계 지형을 확정짓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돌파하는 등 역동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들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9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독재 정권 붕괴 후 첫 총선이 치러져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며 러시아는 국민 메신저인 왓츠앱을 차단하며 정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새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한 255억 원 풋옵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고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최가운 선수가 스노보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소식입니다. 평화롭던 캐나다의 작은 마을이 끔찍한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18세의 제시반 루트셀라르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살해한 뒤 모교인 중고등학교로 이동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도서관에 있던 12살, 13살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범인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경찰 관리를 받아왔고 온라인에서 이전에 총기 난사 사건을 옹호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국가적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방글라데시입니다. 15년간의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축출된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18개월 만에 역사적인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약 1억 2,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부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타리크 라만이 이끄는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초로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우편 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젊은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인도로 도피한 하시나 전 총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경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급격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를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로 규정한 2009년의 위해성 판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기관이 석탄 발전 전력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미국 경제를 망친다는 논리인데요. 이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탄소세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심각한 무역 마찰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는 즉각 소송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디지털 철의 장막을 더욱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제부로 국민 메신저인 왓츠앱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명분은 데이터 법률 위반이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의 유통을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크렘린궁은 대신 정부 감시가 쉬운 러시아산 메신저 맥스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압박을 시작하며 러시아 내 인터넷 자유는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왓츠앱을 생업도구로 쓰던 1억 명의 러시아 사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외 토픽은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매우 트라우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핵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 직후 나온 이 발언은 중동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사일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자칫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첫 소식은 재계의 이목이 쏠렸던 LG그룹 상속소송입니다.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속아서 상속 합의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당시 가족 간의 합의가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속임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구 회장이 졌다면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이번 승소로 구광모 회장 체제의 정통성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LG그룹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엔터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공방, 그 1라운드의 승자는 민희진 전 대표였습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했던 경영권 탈취 시도나 배임 혐의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표절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정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250억 원이 넘는 실탄을 쥐게 되었고 하이브는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헌정사를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선포가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CCTV에 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정과 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명백한 내란 가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순간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꿈의 숫자인 5,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세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경쟁사보다 30% 이상 빠른 압도적인 성능으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AI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1년 사이 시가총액이 1,700조 원이나 불어났을 만큼 우리 반도체 기술력이 글로벌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내 소식은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낭보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18살의 스노보드 천재 최가운 선수가 사고를 쳤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기적 같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빙상이 아닌 설상 종목에서 나온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2번이나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친 최 선수의 투혼에 전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은 우크라이나 선수의 추모 헬멧 금지 등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혼돈 속의 질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의 비극,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 러시아의 통제 강화처럼 불확실성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인 판결로 기업과 사회의 혼란을 정리했고 기업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가진 법치라는 시스템과 기술이라는 엔진이 튼튼하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에 따른 투자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단연 주목할 곳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은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 강력한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발 에너지 정책 변화와 중동 리스크는 방산과 에너지,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엔터주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며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상, 팩트의 힘으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